사돈, 제 딸 수연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돈 처녀도 나이가 있는데 좋은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는데. 이혼한 남자를 우리 딸에게 소개시켜 주시겠다고요? 제 딸이 뭐 급하게 시집갈 나이입니까?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미혼 남자 찾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돈 처녀도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 우리 수연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우리 애들처럼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최고죠. 사돈은 이 여행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족 여행인데. 애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왔죠. 근데 이 비싼 숙소는 뭡니까? 이럴 거면 해외여행을 가지. 제가 예약하고 비용도 냈습니다. 사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돈, 지금까지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네요.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너희도 사돈이랑 같이 가라. 나는 수연이랑만 있을 테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서미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서미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미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살의 서미숙 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기가 꽉 차다 못해 넘칠 때까지 학업만 붙들고 있는 아들 최준혁 씨 때문이었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자주 영특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서 씨에게도 이것은 큰 자랑거리였으나 나이가 드니 오히려 고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만 매달리는 아들은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아, 너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지 않니? 요즘은 30 넘어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건 더 힘든 법이야. 지금 상황에서 결혼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졸업이나 했으면 좋겠네. 아들의 말을 들은 서 씨는 더욱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큰 후에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돈까지 모아두었건만 아들은 학업에, 딸은 제 살길 찾아 사업을 하느라고 모아둔 돈을 야금야금 깎아먹은 지가 오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 모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서 씨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졸업까지 남은 건 약 1년가량. 서 씨도 아직까지 작은 가게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얼른 아들, 딸이 나름 살림을 차리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도 그렇고, 너 오빠도 그렇고, 어떻게 둘 다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해? 요즘은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결혼은 선택이야. 엄마가 생각 바꾸는 게 빠를걸? 그나저나 너는 제주도 내려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평화롭고 좋아. 그래, 좋은 김에 남자도 좀 만나고. 잔소리 할 거면 끊어요.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그러네. 아들이고 딸이고 서 씨의 마음처럼 살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이야 서 씨의 젊었을 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가 없으면 세상에 아들, 딸 둘이 가족도 없이 덜렁 남겨질 것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혁 씨가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저 내년쯤 결혼하려고요. 갑자기 웬 결혼이냐?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 그러더니. 어차피 취업도 확정됐고 그때쯤이면 다니는 곳에 적응도 했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오래 만나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래 만났어요. 한 5년쯤 됐나? 세상에나, 너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애미를 감쪽같이 속였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괜히 기대하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서 씨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5년이나 만났던 아가씨가 있다니 얼떨떨하긴 했어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야 워낙에 야무지고 욕심이 있으니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렇게 독수공방하다가 서씨가 떠나면 혼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애를 끌여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너랑 만나는 그 아가씨는 확실하게 결혼할 생각이 있다 하든? 이미 취업하면 늦장 피우지 않고 식 올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런 약조까지 해놓고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참 내 아들이지만 알 수가 없다. 죄송해요.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야. 잘했어.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서씨는 아들 준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아들 역시 본인이 계획했던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꽤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아가씨가 서씨의 집에 다녀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어떻게 5년이나 만났는데 눈치를 못 챘지. 그동안 대학원 일 때문에 많이 바빴잖아요. 인사드릴 만한 시간도 없었네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지금이라도 보니 좋네. 얼른 앉아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아들에게 전해 들었던 것처럼 싹싹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서씨는 잘 어울리는 아들 내외를 보며 흐뭇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상견례는 저 졸업하고 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라. 니들 일정이 중요하지. 내가 뭐 참견할 거나 있겠어. 집은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해요. 잘 됐네. 얘가 공부를 오래 해서 모은 돈도 없는데 정말 고마워요. 뭐려, 앞으로는 저보다 훨씬 많이 벌 텐데 그런 게 뭐 상관 있나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될 아들을 좋다고 해주는 며느리에게 서씨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얼마 지원을 해줄 요량이었지만 두 사람이 크게 재고 따지는 것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혼인신고부터 살림을 합치는 과정까지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오히려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한다는 게 허례허식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서씨는 모든 일에 늘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아들에게 이런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는 어떻게 정해요? 그쪽에서 편한 날짜 골라주시면 내가 맞춰야지. 가게는 어쩌시고요?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그깟 가게가 문제야. 나 없어도 잘만 돌아간다. 서씨는 이미 운영 중인 가게의 아들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열심히 자랑을 해 두었습니다. 상견례 간다고 가게를 하루 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요. 반갑습니다, 사부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되네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난 사돈은 서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화장, 옷차림을 보고 서씨는 놀랐으나 겉으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자식을 칭찬하고 어렸을 적 이야기를 나누며 상견례 식사 자리는 제법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최 서방이 이제 막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얼마쯤 해줄 생각이신지요? 저들끼리 해결한다고 하긴 했지만 저도 가진 것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줄 요량입니다. 사돈은 서씨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느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서씨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했으나 애둘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서씨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과 자신의 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미룬 것도 기다리고 우리 딸이 공무원이라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취조를 당하는 것만 같은 느낌에 서 씨의 기분도 점점 언짢아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를 해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 씨는 자신이 도움을 준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결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 씨 자신에게만 지원에 대해서 압박을 준다는 것은 아들이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음을 꼬집는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 며느리의 연봉 2배는 벌 텐데. 서 씨는 속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될 것이라면 서로 자신이 조금 더 잘난 게 있어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공동체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그렇게 손익을 따지는 사돈 때문에 아들 부부에게 분란이 생길 일만 없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상견례 어땠어? 내가 못 가서 흠잡힌 건 아니죠? 그쪽도 사부인 혼자 나왔더라. 요즘 가족들 다 모이고 번잡스럽게 하지도 않는다더라. 새언니는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사돈 쪽은 어땠는데? 나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 얼마 지원해 줄 거냐고 묻더라. 자기들 알아서 결혼한다 그러더니 뭐 해줘야 하는 거였어? 해달라 하지 않아도 네 오빠 몫은 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사돈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딱 주기 싫어지는 거 있잖냐. 그냥 해주지 말어.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서 씨는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 없었던 사돈의 태도에 대해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돈은 상견례를 제외하면 결혼식 빼고는 볼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에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원마저 없다면 아들이 처가에서 크게 무시를 당하며 살게 될 것이 염려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그냥 하신 말이에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너나 수연이 나이 먹으면 주려고 모아뒀었던 거다. 저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도 다 대주셨으면서 그거 반영해서 깎은 금액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 진짜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럼 너희 임대 아파트 말고 내가 지금 세 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거기서 몇 년 살면서 돈 모아. 그러면 저희야 너무 좋죠? 서 씨는 아들의 말에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하느라고 서 씨가 지원해 준 돈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아들 역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영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30살도 넘은 아들의 학업을 돕는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서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어째 결혼하니까 더 바쁘네요. 식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도 돌려야 하고. 그래서 결혼이 쉽지 않은 게야. 그래도 민지가 똑 부러지니 잘 해나가고 있겠지. 그래도 엄마가 저희 살집 떡하니 내주셔서 마음은 편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니들 밥이나 제대로 먹나 싶어서 반찬이나 해다 주려 그랬지. 저희야 좋죠. 민지도 엄마 음식 좋아해요. 그럼 시간 있을 때 가게 들러서 밥 먹고 반찬도 받아가라. 이번 주에 저희 시간 될 때 갈게요. 아들 내외는 결혼을 한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 바쁠 테니 서 씨는 아들 내외를 살뜰하게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민지 씨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서 씨를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겼습니다. 어머니가 반찬해 주시니 너무 편해요. 그러냐? 입맛에 안 맞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억지로 안 먹어도 돼. 에이,
엄마 식당 경력이 몇 년인데 저희 진짜 잘 먹어요.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데요. 그럼 다행이구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아들 내외는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서 씨의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서 씨는 그런 아들 내외 덕분에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해. 너네 오빠네 오면 잠시 보고 쉬겠지. 명절에는 가게 닫을 거야? 열면 좋긴 한데 일할 사람이 없다. 직원들도 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지. 그럼 내가 비행기 표 끊어줄게. 제주도 와서 나랑 놀다 가면 안 돼요? 너도 카페 안 여냐? 나도 이번에는 좀 쉬려고. 엄마 오면 같이 놀러나 다니지 뭐. 딸 수연 씨는 명절을 맞아서 서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초대했습니다. 서 씨 역시 딸을 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굴이나 볼 겸 내려갔다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연이 보고 오려고 하는데 니들도 처가 가던지 쉬던지 해라. 그럼 저희도 가면 안 돼요? 오랜만에 제주도 좋겠네. 이놈아, 누가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하냐? 새애기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좋다고 할 텐데. 누가 명절에 시댁이랑 놀러 가고 싶어 해. 결혼해놓고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알겠어요. 일단 물어볼게요. 내가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니다. 새애기한테 괜히 강요하지 마라.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일단 물어보고 연락 드릴게요. 서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명절 내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사돈댁에도 들러야 할 텐데 보나마나 며느리가 거절할 것이라 여겼지요. 애초에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갈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로 서 씨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지 흔쾌히 그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보러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그래, 준혁이한테 이번에는 명절 따로 보내자고 이야기했다. 왜요? 저희도 가는 거 아니었어요? 기껏 명절 며칠 쉬는데 뭐하러 따라와. 너네끼리 쉬는 게 최고지. 저는 이미 저희 가는 줄 알고 집에도 안 간다고 얘기해뒀는데. 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연락한 며느리의 태도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너네 가면 수연이 집에서 다 같이 잘 수는 없고 펜션이라도 잡으랴? 그러면 좋죠. 근데 명절 얼마 안 남아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인데 내가 투자 좀 해야지 어쩌겠냐. 비행기도 내가 예약하마. 그럼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따라오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럼 예약하고 알려주마. 서 씨는 그런 아들 내외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전 아들, 딸이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도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새 식구가 된 며느리까지 함께하는 여행이니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큰 돈 써야 될 텐데. 명절에는 제주도가 해외만큼 비싼 거 알지? 그럼 어쩌냐. 니네 오빠까지 데리고 가서 여인숙에 묵으랴? 그것도 재미있겠네. 네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해줘라. 난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겠다. 알겠어요. 예약된다고 하면 입금할 계좌 받아올게요. 서 씨는 10여 년 넘게 처음으로 떠날 가족 여행에 설레었습니다. 3박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보고 아들 내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행 때문에 그러냐? 펜션 예약 다 해놨다. 명절이라 비쌌을 텐데 저희가 좀 보탤게요. 아니다. 수연이 친구가 하는 데라고 싸게 해주더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사돈 말이냐? 가족 여행 가는 건데
사돈까지 같이 갈 수가 있나. 아무래도 민지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외동인데 저희까지 가면 명절에 장모님은 혼자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사돈이랑 같이 있어드리라 하지 않았어. 이미 비행기며 숙소며 다 예약해뒀는데 그런 얘기해서 뭐 해요. 그럼 사돈에게는 벌써 말씀드린 거냐? 그냥 저희 여행 가니 이번에는 못 간다고만 했죠. 서운해 하시든 내색은 안 하시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지도 신경 쓰는 거고요. 생각 좀 해보마. 서 씨는 흔쾌히 사돈도 함께 가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함께 한다면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요즘이야 사돈끼리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도 사돈은 서 씨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성격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런 부탁을 해본 적 없었던 아들이 간곡히 청하는 걸 대차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꾹꾹 눌러가며 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여가 그럼 사돈도 같이 가자 전해라. 정말요? 그래도 돼요. 내가 안 된다 하면 너나 새애기 마음이 편하겠냐. 어쩔 수 없지. 정말 고마워요. 엄마, 장모님 몫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서 씨는 어딘가 찜찜한 마음으로 아들 준혁 씨와의 전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 비행기와 숙소는 모두 서 씨가 예약해 주어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막상 제 장모 몫은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아들이 자신들 몫을 내겠다 했을 때 받을 걸 하는 마음을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돈은 놀러 간다는 것을 티내기라도 하듯 공항에서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저야 별일 없었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하도 같이 가자고 성화라. 명절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야 함께 가는 게 낫지요. 아들 내외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사돈의 말에 서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무엇 하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듯 했지요. 서 씨는 출발도 전에 기분을 망치기 싫어 애써 그런 사돈의 태도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저기 수연이가 마중 나와 있네. 공항에 도착한 서 씨는 가족 중 가장 먼저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딸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간다니까 뭐하러 나와. 렌트카 찾고 어쩌고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 내가 미리 빌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처녀. 내가 눈치 없이 따라온 거 아니지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온 가족이 명절에 모이면 좋죠? 서 씨는 자신의 딸에게 대뜸 그런 말로 인사를 건네는 사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너스레를 떨면서 그런 사돈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서 씨의 기분이 상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배고프시죠? 밥부터 먹으러 가요. 맛있는 데 있어? 새언니 전복 좋아하신다면서요. 내가 또 기가 막히는 데를 알지. 딸은 자신만만하게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안내했습니다. 초행길인 제 오빠보다는 자신이 날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서 씨는 그런 딸이 대견해서 조수석에 앉아 딸과 열심히 수다를 떨었습니다. 흘끗 보니 사돈은 눈을 감고 기대어 있는 것이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다 왔어요. 내리세요. 어휴, 생각보다 머네.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차에서 내릴 때 사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그게 못내 신경이 쓰였지만 굳이 아른 채 하기는 싫었습니다. 여기 매일매일 생물로 가지고 오는 곳이라 정말 맛있어요. 와, 아가씨.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와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제 취향인 곳만 추렸죠. 장모님은
뭐 드시겠어요? 글쎄,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안 좋으세요? 차가 너무 덜컹거려서 그런가 멀미를 심하게 했어. 사돈은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가면서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면서 서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안 좋은 길이 없었는데. 엄마, 내 가방에 두통약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며느리는 걱정된다는 듯 후다닥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돈은 메뉴판을 앞에 두고도 아직도 멀미가 가시지 않는다며 가슴팍을 두드리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잘 닦인 도로만 쭉 타고 왔는데 저렇게 불편한 티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며느리가 가지고 온 약을 먹고 음식이 나온 지 한참이 되어서야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딸은 자신의 탓인 것 같았는지 안절부절해했습니다.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약 먹었으니 낫겠지요. 정 안 좋으시면 제가 주변에 약국이라도 갔다 올게요. 그럴 것까지는 없고 언짢은 표정으로 맛있는 부위만 쏙쏙 골라 먹으면서도 투덜대는 사돈을 보며 서 씨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제일 좋은 부위는 기가 막히게 골라 먹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서 씨 가족의 제주도에서 첫 식사가 끝났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사돈의 말 때문에 계획해 두었던 관광도 하지 못하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너 친구가 하는 데라고? 아가씨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이런 펜션은 처음 와봐요.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아들 내외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했습니다. 서 씨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단독 펜션의 모습에 만족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 덕분에 할인을 받기는 했지만 매우 큰 돈을 썼던 터라 서 씨의 기대감도 적지 않았죠. 펜션은 서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저희가 2층에 있는 방 쓸게요. 엄마랑 장모님은 1층 방 각각 하나씩 쓰시면 되겠네요. 엄마 방은 여기. 내가 친구한테 입욕제도 미리 부탁해뒀지.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예뻐서 쓰겠냐? 서 씨는 신나서 자신이 쓸 방을 소개해 주는 딸을 따라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가 쓰게 될 방에는 작은 테라스 야외에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처녀, 이런 데는 얼마나 해요? 원래는 70만 원 정도예요. 참 바가지가 따로 없네. 다른 곳들은 더 비싼 곳도 많아요. 이럴 거면 해외를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서 씨는 자꾸만 딸에게 눈치를 주는 듯한 사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들 내외도 2층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던 참이라 사돈의 툴툴거리는 말들을 다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며느리는 자신의 엄마를 질책하지 않을까 내심 바랐죠. 어머님 덕분에 이런 곳도 다 와보네요. 저희끼리 오기는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굳이 올 필요가 뭐 있냐. 사치스럽다 얘.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웃고 있었던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서 씨는 괜히 아들을 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감하다는 듯이 웃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아들도 제 장모가 저러니 얼마나 난감할까 싶어 서 씨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별일 없으면 지내는 동안은 같이 자자.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그럼 엄마 방에서 같이 자야겠다. 그래, 맥주도 한잔하고. 서 씨는 더 이상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사돈과 계속해서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걸 들은 딸은 서 씨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사돈 어른이 좀 무례한 타입이긴 하네. 그렇지? 너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괜히 데리고 와서는. 저런 어른들 한둘도 아닌데 뭘. 난 괜찮으니까 엄마나 기분 상해하지 마. 서 씨는 그 말을 들으니 딸에게 더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어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주도까지 오라고 제안했던 것이었을 텐데 정작 함께 따라온 사돈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으니 서 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각자 가고 싶은 곳에 들렀다. 저녁에 펜션에서 다시 만나서 모두 함께 바베큐를 해먹기로 하였습니다. 사돈과 함께 다니면 본인도 딸도 기분이 상할 것 같다고 판단한 서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따로 다니면 같이 여행 온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너희도 사돈이랑 시간 보내면 좋지 뭘. 그래요. 어머니랑 아가씨 두 분이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여행 다녀오시게 하고 우리는 엄마 모시고 놀러 갔다 오자. 알겠어. 그럼 저녁에 봬요. 저희가 저녁 해 먹을 것 장 봐서 올게요. 서 씨는 딸과 함께 이곳저곳 관광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돈과 아들 내외와 따로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딸이 제주도에 내려온 몇 년 동안은 제대로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네는 아직 안 왔나? 장도 봐온다고 했으니 좀 늦나 보다. 엄마 오늘 피곤했지. 오빠 올 때까지 좀 자고 있어. 금방 올 텐데 뭘. 그럼 씻고 있어야겠다. 서 씨는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세안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고 사돈과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진짜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요. 아들은 두 손 가득 저녁에 밥을 해먹을 만한 재료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쪽도 꽤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는지 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저도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녁 같이 준비하시지요.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서 씨는 금방 들어와 준비가 필요한 사돈과 며느리를 배려해 먼저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베큐를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재료를 준비하고 옆에서 돕던 딸은 테라스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로 음식들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게야? 네 오빠는 뭐 하냐? 오빠는 불 피우고 있던데. 아직 옷도 못 갈아입은 것 같아. 사돈이랑 새애기는. 글쎄, 아까 새언니가 사돈어른 방에 들어가기는 하던데 뭘 하는진 나도 모르지. 서 씨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재료 준비도 다 끝났고 불까지 다 피웠는데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돈과 며느리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사돈을 아니 꼽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진작 다 했지. 얼른 나와서 먹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저희 딸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네, 다들 배고플 텐데 얼른 나와서 식사하십시다. 서 씨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온 여행에서 자꾸만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사돈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구워 먹는 고기는 꽤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기를 구워주면 며느리가 얼른 쌈을 싸서 먹여주기도 하고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맥주가 한두 잔 들어가면서 사돈이 또 서 씨를 박박 긁어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참 보기 좋지요. 신혼이라 그런가. 연애도 오래 했다면서 어쩜 저렇게 잘 지내는지. 저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우리 사돈 처녀도 얼른 결혼해야지요. 뜬금없이 사돈은 가만히 있던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 씨는 그 말은 해도 자기가 해야지 사돈이 뱉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 자리도 덜 잡았고 인생 즐기기 바쁘네요. 여자가 너무 꿈만 쫓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처럼 서로 가정 꾸리고 의지하며 사는 게 최고인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하더이다. 우리 때야 결혼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선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서 씨는 웃으면서 사돈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다들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만 집어먹고 있는 딸을 보는 서 씨의 마음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매 한번 설까요? 때 되면 지가 알아서 만나겠지요.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까? 특히 사돈 처녀는. 딸을 흘끔 보며 이야기하는 사돈의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서 씨는 순간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애들 키우면서 수연이보단 늘 준혁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최서방이야, 이미 저희 딸이랑 결혼했고 남은 인생 탄탄대로이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애입니다. 사돈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 씨의 단호한 말에 사돈 역시 대번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제 주변에 참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그래요. 집도 잘 살고 인물도 훤칠하지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게 결혼인데 당사자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갔다 온 게 흠이긴 한데 그 청년 볼 때마다 사돈 처녀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뭐요? 지금 누구를 우리 딸에게 갖다 붙이십니까?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한 번 했고 이혼까지 한 남자를 딸의 배필로 맺어주겠다는 소리를 하다니. 지금까지야 철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참았지만 더는 들어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사돈 처녀 나이도 30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미혼인 남자는 드물지요. 그렇게 이어주고 싶었으면 새애기한테 소개해 주시지. 왜 저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하게 놔뒀답니까? 얘들이야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사돈 처녀는 자꾸 걱정돼서 하는 말인 척하지 마세요. 그 시꺼먼 속내를 누가 믿는다고?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제가 다 한 걸로 보이십니까? 남의 가족 여행에 따라왔으면 조용히 놀다 가실 것이지. 종일 투덜대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노망 나신 거예요. 정말 말씀 심하게 하시네요. 앞으로 애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는지. 사돈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 정도도 말 못하나?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동안 불만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내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니들 지금 사돈이 수연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보냐? 그만들 하세요. 좋은 날 왜 그러세요? 그래요. 고기도 맛있고 날씨도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말싸움이나 하시고. 서 씨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도 제대로 누구의 잘못인지 말하지 않는 아들 내외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럼 나는 이 여행 그만하련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는 이 녀석아, 네 동생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참고 있냐? 네가 오빠야? 저도 곤란한 상황인 거 아시면서. 그럼 수연이는 왜 너 처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아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서 씨는 얼른 딸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갈 데 없으실 테니 여기서 묵으십시오. 내일부터는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니들도 같이. 어머님, 화 푸세요. 갑자기 저희가 어딜 갈 수 있다고 그러세요. 엄마, 그러지 말고 내일 다시 얘기해봐요. 시끄러워. 내일부터는 나 혼자 수연이랑 놀다 올라갈 테니까 니들은 사돈 모시고 돌아가던지 놀던지 알아서 해라. 서 씨의 태도는 매우 완강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아들 내외를 깨워 아침을 먹고 올 때까지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죠. 아들 내외는 어떻게 해서든 서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서 씨가 돌아왔을 때 사돈과 아들 내외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오빠네랑 안 보고 산다는 거잖아. 내가 뭐 지들 안 보고 살면 손해보는 거 있냐? 그래도 너는 신경 쓰지 말어. 그 여편네 상견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딸은 서 씨를 걱정했으나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런 아들 내외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고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후회가 남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남은 일정 동안 딸 수연 씨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홀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내외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슬그머니 서 씨의 가게에 나타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너네들 안 보고 싶다. 그만 가봐.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이제 장모님 뵐 일도 없을 텐데. 어머님, 제가 저희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기분 좀 푸세요. 사돈이 그런 잘못된 말할 때 앞에서 하지 그랬냐? 이제 와서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서 씨는 단호하게 아들 내외의 설득과 사과 무엇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도 빼라. 너희같이 배은망덕한 것들에게는 티끌 하나만큼도 해주고 싶지가 않구나.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애도 생길 텐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해주는 건 그리 당연히 여기면서 가족끼리 예의도 못 지키냐?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당장 월세방 밖에는 못 가요. 그게 너네 처지라면 그렇게 해야지. 한 달 줄 테니 집을 구하든 어쩌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서 씨는 아들 내외를 지내게 해주었던 본인의 집까지 비우라 경고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서 씨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월세로 아파트를 얻어 짐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왜?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든 난 들을 말 하나 없으니 엮지 말어. 아들 내외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월세로 내고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화가 난 며느리의 화살은 제 친정 엄마에게로 향했고 자식들의 비난을 들은 후에야 사돈은 서 씨에게 사과할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런 괘씸한 아들 내외와 사돈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체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살갑던 아들 내외를 잃은 것 같다는 착잡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런 아들 내외의 본성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재산이라도 꽉 붙들어 매두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도 제주도에 있는 상황에서 아들 내외를 등지고 살면 외로워질 것이 뻔했지만 서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미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새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돈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꼭 우리의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런 갈등 상황도 충분히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